마지막 네 번째 로직 트리와 문제 도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후에는 선정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 도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로직 트리를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로직 트리는 주요 과제를 MECE의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분해해 가는 기법입니다. 이 로직 트리를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 또는 이슈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 과제 또는 이슈에 적합한 분류 기준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 MECE 프레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동일 차원의 개념 간에는 MECE 원칙 하에서 세분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념은 가능한 한 2 내지 3개의 요소로 나누도록 합니다. 여기서 MECE는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입니다. 상호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MECE로 도출한 과제들은 우리가 원하는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리고 로직 트리를 만들 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 단계까지 세분화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상하 간의 인과관계와 동일 차원 간의 MECE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팀원이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로직 트리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런 모양을 갖겠죠. 주요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또 이렇게 A와 B로 이렇게 세분화를 하는데, 이 A와 B는 서로 MECE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중복돼서는 안 되고요. 이 A와 B를 다 더하면 전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요 과제를 다 대표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A는 A1과 A2, A3 이렇게 세분화될 수가 있고, 당연히 이 A1, A2, A3는 그 상위 개념인 A와 인과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다시 또 A1은 A11과 1,2로 세분화될 수가 있고, 또 A2는 A21과 A22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렇게 세분화해 나가는 개념을 바로 로직 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세분화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직 트리는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 3가지 종류의 로직 트리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즉, 그 과제 선정을 하기 위한 what 트리와, 그리고 과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why 트리, 또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how 트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 이제 what 트리는 과제의 전체 구성 요소를 알아보거나 주요 과제를 선정할 때, 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why 트리는 과제나 문제의 원인 규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로직 트리를 사용해서 핵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3 내지 5회 정도 반복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관찰, 실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hy 트리는
과제나 문제의 해결 대안을 모색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로직 트리를 사용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so how,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단계에서 why 트리를 작성할 때 반복된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인원이나 일정, 예산, 그리고 팔로우업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로직 트리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what 트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직 구조와 시스템, 직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직 구조는 또다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로 구체화할 수가 있고, 시스템은 다시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시스템, 그리고 체계적 HRD 시스템 개발, 비효율적 회의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직원의 근태관리와 전문성 부족, 그리고 업무 재분배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Y 트리는 앞에서 본 대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기된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로 비효율적 회의 운영을 도출을 했다면 왜 비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Y 트리죠. 그 원인으로 회의 준비 부족과 운영 능력 부족, 그리고 참석자 자질 부족, 부서 팀의 성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회의 준비 부족은 회의 목적과 주제가 불명확하다거나 또는 회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운영 능력 부족은 회의 주제별 시간 안배가 안 된다든지, 진행자가 의견을 많이 제기한다든지, 또 회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1인에 의한 발언이 독점된다든지,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을 테고, 참석자 자질 부족 측면으로는 의견 내지 않는 직원이 많거나, 또 경청하지 않고 비판만 하거나, 회의 참석 준비가 부족하거나,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그런 내용을 토의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고, 또 부서나 팀 성과 쪽은 회의 결과가 공유되지 않거나 회의 결과가 추진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회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과 한 사람에 의해서 회의의 발언이 독점된다는 것으로 로직 트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how 트리의 예로는요, 과제나 문제의 해결 대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how 트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가장 큰 문제로 도출된 회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한 사람에 의해서 발언이 독점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회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는 회의 시간을 최대한 5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그리고 타이머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미팅을 할 때 앉아서 하지 말고 스탠드 미팅을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고, 또한 한 사람에 의해서 발언이 독점되는 문제는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RR 방식 후에 FW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1인에 의한 발언 독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직 트리와 문제 도출에서 두 번째, 문제 도출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도출은 선정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 도출 단계는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문제 선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구조 파악 단계에서는요, 문제를 잡고 다룰 수 있는 이슈들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하고, 이 문제 구조 파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핵심 문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의 영향력이 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이슈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 구조 파악은 전체 문제를 개별화된 세부 문제로 쪼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문제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로직 트리 기법을 활용하게 되죠. 이렇게 주요 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A와 B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원인 A를 또 세부적인 원인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세부적인 원인 중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 B도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도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 구조 파악은 물론 전체 문제를 개별화된 세부 문제로 쪼개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장 문제 처리 능력과 문제 인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절차는 문제 인식과 도출, 그리고 원인 분석, 해결안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행 및 평가, 이런 5단계를 거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 인식은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무엇을 하는 화치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자사나 경쟁사, 그리고 고객을 3C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3C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환경 분석을 수행하는 기법 중에 SWOT 분석이 있었고요. 이 SWOT 분석법은 내부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기회 및 위협 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인식한 후에 선정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도출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로직 트리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로직 트리는 과제 선정을 하기 위한 화 트리, 그리고 과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Y 트리, 마지막으로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How 트리,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상으로 문제 처리 능력과 문제 인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클래스룸에 있는 9장 학습평가 문제를 완료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